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기획팀이고요. 화목 정규 방송을 하고요. 토요일에는 이제 특집 방송을 하고요. 주말 특집 방송을 하고요. 일요일에는 이제 유료 회원님들 위해서 좀 심화학습 같은 그런 방송을 하는데요. 자, 우선 제가 좀 지금도 어디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병원 원장님한테 좀 그분이 이제 좀 경제적인 거를 제가 이제 유튜버를 하는 걸 아니까 뭐 간단하게 뭐 요즘 경제에 대해서 뭐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 좀 장황하게 좀 요즘 그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뭔가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 환율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돼요. 환율을. 우리나라가 지금 어, 부채가 많아도 빚이 많아도 당장 이걸로다가 뭐 넘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뭐 겨울에 뭐 새마을금 것도 뭐 여러 가지 이금융권에 뭐 뭔가 뱅크런이 나오든 무너지든 어쨌든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뭐 금융 시스템이 멈추고 이런 일은 없겠죠. 자, 이 부채 문제인데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는 미국이 됐던 네? 프랑스가 됐던 그 선진국이죠. 지금은 이제 이 부채 문제가 결국에는 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고 그럴수록 이제 그래도 이제 뭔가 사회 기반 시설이나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복지 부분에 대한 거를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야 돈을 그냥 윤정기죠, 윤정기. 돈 만드는 윤정기를 계속 찍어댔죠. 그러면서 뭐 팬데믹도 넘기고 여러 가지 넘겼는데 그 부작용이 그 전부터 이제 세계 경제는 이제 침체로 들어서고 있었죠. 요즘 프랑스도 뭐 한 시간에 뭐 200억인가 그러니까 이자가 붙는답니다. 빚이 는답니다. 프랑스도 지금 그래서 지금 위태위태하고 영국 역시도 재정 우려죠.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우리나라 그죠? 자,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려도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그 금리를 떨어뜨린다면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뭐 미국의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미국 금리가 결국에는 이제 1%대를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1%대를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서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내려지고 어차피 부동산과 뭐 주시장에도 어쨌든 뭐 돈을 뺏기가 좋은 시대가 오지만 이 부채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진행이 이대로 될지에 대한 다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 지금 미국의 헛발질, 트럼프의 그 80세 넘은 어떻게 보면 노인이시죠. 예, 나이 많은 노인이신데 노인이 뭐랄까 약간은 좀 이렇게 판단력이 제가 봤을 때는 경우에 없거나 너무 맹목적으로 그냥 깡패처럼 막 이렇게 미국의 그러한 뭔가 신뢰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도 급박하고요. 자, 그래서 뭐 기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떨어뜨려도 우리나라의 환율은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 뭐야 지금 이제는 여러분 뭐 좀 동아시아나 뭐 이런 데들 약간 신흥국이나 아니면 좀 못 사는 나라들이 뭐 다 무너지고 있죠. 뭐 트리키예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베트남도 그렇고 지금 태국도 난리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자, 이게 이제 선진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선진국도 지금 힘들어요, 다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차피 세계 대공황이든 어쨌든 공황으로 안 가든 세계 침체는 올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침체의 끝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죠? 결국은 뭐, 뭐, 뭐 3년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5년에서 제 생각에 5년에서 15년 사이에 아마 엄청난 이 전쟁으로다가 모든 거를 털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쟁의 가장 큰 적이는 대만이죠, 대만. 대만 전쟁이고 대만 전쟁에 이제 우리나라가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렬형이 좀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아서 사인해 준 게 엄청난 이제 대만이 전쟁이 나면 바로 참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전쟁이 나는 지역은 한마디로 폭망하고 몰살하는 거죠. 그죠? 기관 시설이 다 파괴되고. 그렇지만 전쟁이 안 나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대만에 만약에 전쟁 중국이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대만에 전쟁에 바로 못 들어오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을 묶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몇 방 쏴야 된다. 이제 그게 중국 군부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참전을 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참전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언젠가 자신의 그 내부적인 문제, 지금 뭐 BYD부터 뭐 부동산 뭐 엄청난 그런 부실 그런 게 다 터지고 있는데 중국도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로 단합된 힘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쟁을 선택을 할 텐데 전쟁에 선택하는 시기는 당장 단장할 수는 없죠. 지금 당장 한다면 뭐 대만의 그런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의 이 메모리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망가진다면 세계는 대공황이 아니라 그냥 망하는 겁니다. 세계가 안 돌아가겠죠.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느꼈지만 미국 쪽으로 이러한 TSMC나 미국 역시도 TSMC나 삼성전자 뭐 이러한 것들 또뭐 조선부터 여러 가지 갑자기 그 함선이 낡은 게 많았는데 그죠? 전함이 낡은 게 많았는데 갑자기 MRO 함선 MRO를 하면서 함선을 막 고치죠? 왜 고쳐요? 또 우리나라는 또 왜 그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죠? 예, 결국에는 다 전쟁 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는 거는 전쟁 대비예요. 전쟁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지금 당장 난다면 중국도 세계 경제를 반도체가 뭐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비메모리부터 메모리까지.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중국에 대한 엄청난 그 세계에서 니네 어떡할 거냐.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중국은 지금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이제 뭐 아직까지 고사양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 고사양까지 하려고 그러고 미국 역시도 자체적으로 그 뭐야 반도체나 뭐 그런 뭐 비메모리부터 TSMC에서 그런 투자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미국의 그 제조업을 살리는 이유도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렇지만 전쟁 대비가 더 크다고 봐야죠. 결국에 뒤에 숨은 뜻은 전쟁 대비죠.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어차피 전쟁이 나면 자신들이 그 미국이 공격당할 일은 거의 없죠. 그러면 자국에서 그러한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생산이 힘들 테고 결국 세계의 반도체를 계속 전쟁이 나도 공급을 하려면 미국의 TSMC와 삼성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전쟁으로 대비되고 지금 북한이나 뭐 중국의 그런 성능을 봤을 때는 수도권은 전쟁이 나면 뭐 우리나라가 뭐 다시 반격을 한다고 해도 수도권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저도 좀 세종이나 그 밑에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지금 이제 어머니나 뭐 여러분들이 좀 여기 지역에 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으시죠. 옆집 분, 뭐 교회 분들부터.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전쟁 준비는 확실해요. 어쨌든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는 192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나기 전에 상황과 똑같이 관세나 이런 걸 올리고 세계는 어쩔 수 없이 빚이나 그때도 뭐 세계가 잘 나간다고 보니 결국에는 엄청난 침체가 왔고요. 이 침체를 뚫기 위해서 나온 게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결국 3차 대전을 준비한다. 이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옛날에 미국과 소련, 지금은 이제 러시아인데 이 미국과 소련처럼 그냥 소련이 자체적으로 무너지면서 그냥 2인자가 이렇게 죽으면 되는데 지금 패권 국가인 미국 그리고 2인자인 다시 이제 중국이 부상했는데 중국은 이렇게 자체들이 뭐 중국은 어쨌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분열되잖아요. 그죠? 나라가 찢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 민족도 다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중국은 마지막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5년이나 15년 요 사이에는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전쟁을 할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소련처럼 중국이 그냥 자체적으로 무너지면은 미국이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그 뭔가 쪼아내고 서로 이 뭐 한마디로 중국 죽이기를 그만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과 똑같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 대륙의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힘이 지금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막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근데 이제 이 북한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북한이랑 뭐 통일되거나 북한을 먹으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휴전선을 맞닿으면서 이제 미군 기지가 뭐 원산이나 이런 데로 위로 올라오겠죠.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건 중국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중국에서는 이런 거 원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북한은 지금도 뭐 살리는 이유도 에, 뭐랄까 중국에서 그 아무래도 그 미군과 이 미군과 같은 세력이죠. 민주 세력과 이 휴전선을 같이 맞닿는다는 거 엄청난 부담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지금 스케줄로 봤을 때 빚이 많은 거는 세계 다 공통점이죠. 미국도 역시 그 빚이 엄청나요. 5경이 넘죠. 자, 그래서 지금 빚이 엄청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버틸 수 있는데 윤전기를 돌리겠죠. 예, 환율이 문제예요, 우리는. 원화가 똥값이 되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 외환보유액을 계속 국제결제은행 같은 데는 이제 9,200억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9,200억. 최소한 8,000억은 쌓아야 된다고 했는데 4,500억대에서 지금 계속 떨어져서 4,1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결국 누가 문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은행이 문제입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솔직히 말해서 가용 금액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국민연금이든 이런 거를 달러로 좀 바꿔서 보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은행이 문제입니다. 결국 겨우 절반 보유, 외환 보유고 손대면 위기. 그죠? 3,500달러 나가면 그냥 바로 외환위기로서 환율이 몇백 원이 뛸지 모릅니다. 바로 뜁니다. 바로. 자, 그래서 환율이 지금 폭등하기 일부 직전이다.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점점 뭐 약달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390원에서 1,400원대, 조만간 1,5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급등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율이 결국 우리나라를 잡아먹기에는 딱 좋다. 그래서 미국 애들도 뭐 막말로 누가 국제 그 외환 투기 세력이 한 번만 그냥 잠깐 공정만 해줘도 우리나라는 환율로 다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나. 밀가루, 석유, 원유, 가스 다 올라가고 우리 먹는 거리부터 이제 뭐 계란 한 판에 뭐 저 만 원까지 갔다 뭐 다시 빠지고 막 그러는데 그럼 계란이 한 2만 원 정도 되겠죠. 사료값도 다 오르고요. 수입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리판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는 한국은행이나 이런데 첩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거의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것들 외환보유액이 4천억이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누군가 월가나 이런 데 연결된 뭔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8천억 우선 IMF가 얘기한 게 7,5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결제은행이 얘기한 게 9,200억입니다. 그럼 최소한 6, 7천억은 쌓아놔야 되죠.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2,000억인가? 하여튼 만억, 저희가 만 달러가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8천억만 됐어도 지금 외환위기까지는 안 가는데 일단 한국은행이나 이런 애들 어,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좀 한번 좀 네,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좀 이런 거 책임을 져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는 뭐 몇몇 그러한 뭔가 수장들, 한국은행 수장이든 뭐 관련자들이 나태해지고 뭔가 이건 다 뻔히 4천억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아는데 그렇죠? 중고 태만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네. 외환보유액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에. 자, 한 외환보유액이 이제 4,100달러, 예, 4,100억 달러. 미 주력 일부로 손대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영향. 외환보유액 주변국보다 부족. 그죠? 부족합니다. 우리는 엄청. 국제기구 제시. 한 적정 수준 IMF가 이제 5,220억 불. 그다음에 BIS가 이제 7,053억 불. 그죠? 하는 금융 대외 충격의 취약. 태국 등 신흥국보다도 나빠. 태국보다도 나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환을 터뜨릴 확률이 높다. 저 같아도 미국에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뭐 환투기 세력이나 이러면 우리나라 공격하면 딱 해먹기 좋죠. 그죠? 해먹기 좋습니다. 먹을 것도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간 지경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DB 동일이 이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이 천억대 재력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장들이 주가 조작을 참 많이 해요. 저도 병원장하고 관련된 옛날에 그 연결돼서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병원장 사람들이 참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 병원 원장들이 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에 이런 거에 많이 개입해요. 학원장도 많죠, 학원장. 그죠? 재력과 금융사 직원은 이제 거의 뭐 증권사나 이런데 아니면 애널리스트 뭐 이렇게 하던 그런 데서 있던 실제로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던 사람들 천억 규모의 주가 조작을 벌인 DI 동일 그죠? 그래서 DI 동일은 계좌를 또 묶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자 계좌를 묶어버리면 주식 이제 주포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 조그만 군사 세력도 매매를 못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걸 누가 받쳐주냐고. 그게 계속 빠지게 생겼네. 오늘 하한가 갔는데. 자, 그러면 DI 동일 차트 보면서 종목들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흐름은 우선은 이 비청산. 나중에 깊이 알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나 그 미 국채와 연계된 이 스테이블 코인도 비청산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발행하면서 이제 미국이 달러 컨트롤이 안 돼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뭐 그 이틀 전인가 그 러시아의 푸틴도 얘기했죠.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이 빚을 빚을 엄청난 저렴한 가격에 퉁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열받아서. 예.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죠.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죠. 다 알죠. 그걸로다가 빚을 청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역시도 그렇고, 미국은 뭐, 프랑스도 그렇지만, 미국도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일자리도 만들고 빚을 처리해야 되는지, 이거에 트럼프나 그 저기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빚을 털어야 되거든, 한 번. 빚을 계속 늘리고 돈을 찍어서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계점에 온 거예요, 지금 한계점. 빚이 한계점, 미국도. 그래서 그 빚을 털기 위해서 지금 지랄을 하는 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우방도 없는 거예요. 우방도 없는 겁니다. 빚을 터는 데는 우방도 없어요. 그냥 깡패짓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서 요 DI 동일 주가 급락했는데 한번 차트 보죠. 자, 이게 DI 동일 차트인데요. 와, 멋지죠? 예,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딱 알고 쭉 갔죠. 하한가로. 그죠?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 하한가가
자, 최소한 두 방 이상. 무섭죠? 예, 이 반대 매매 엄청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받고 들어가다가 계좌 동결되시면 계좌가 언제 풀릴지 모르고 급한 돈도 못 쓰죠. 또 혹시라도 뭐 대출 받거나 뭐 그렇게 썼다. 아, 그럼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사람 인생 망가져요. 그래서 종목 하나 잘못 들어가서 몰빵했다가 거지되거나 신용불량 되고 인생이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이제 이럴 때도, 자, 이럴 때도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출렁였죠. 예, 이때 이제 일부 정보를 들은 거죠. 그죠?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올리는 척 하다가 쭉 빼버리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뺐을 때 사람들은 여기서 또 뭐라고 생각하죠? U자형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고를 파는, 그러니까 고를 파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재수 없으면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고를 파는 거랑 이거 되게 조심해서 골 파는 거랑 내부적인 악재가 생긴 거랑 비슷해요. 이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위에서 누가 친구인데, 야, 야, 어디 병원장, 뭐, 기관장, 뭐, 국회의원, 심지어 저는 암기부까지도 들어간 주식을 옛날에 했어요. 암기부 부장까지 들어가 있어. 이러면 한다는 거지. 이럴 때 싸니까 사잖아요. 자, 이럴 때 싸니까 사겠죠. 이럴 때. 자, 이럴 때 샀다가, 그냥 이제 저 세상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 이거 무섭죠. 월봉을 보시면은, 그래서 딱 선에 걸렸네. 차트는. 이게 이제 좀 제대로 크게 한번 월봉을 봐보죠. 월봉을 보시면, 그렇죠. 얘가 이제 어차피 뭐 이때부터 했다고 보여야죠. 이때 한 거보다 이때부터 했겠죠. 이때부터. 그죠? 이때부터 했는데 한 번 해먹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해먹는데, 야, 사실 이렇게 V자 반등 나오기 쉽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서 많이 털었겠죠. 이런 데서. 그죠? 근데 벌써,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해먹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대충 7,000원입니다. 7,000원에서 여기서 털었든, 여기서 털었든, 어쨌든, 여기서 털었어도 34,000원이고요. 여기서 털었어도 5만 원입니다. 어쨌든 여기나 털었어도, 뭐야, 거의 이때 5배 먹었죠. 7,000원에서부터 이때까지 갈 때 5배 먹고, 5,000원이면 얼마야? 7,000원에서. 77에 49. 7배 먹었네, 7배. 그죠? 7배 먹고. 그러니까 누군가 실컷 해먹은 거야, 이게. 그죠? 여기 월봉으로 보시면, 물론 이제 이때 해먹은 세력과 다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때 한 사람도 연관돼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식은 많이 빠지게 생겼다. 이 주식이 어디까지 빠질까요? 여기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죠. 14,000원 정도? 14,000원 정도? 13,500원. 자, 13,500원에서 지지가 나오면 좋은 거고요. 하락 역시도 이렇게 장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걸 못 지킨다면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거의 7,000원까지 다시 시작점인 7,000원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회사가 뭐 몇십억이지만 매출은 크지만 수익도 나는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이유 없이 올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동결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예, 그거 한 번 돼서 종목이 들어갔는데 뭐 거기에 그 긴급 자금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도 몇 달을 돈을 뭐 조사받고 못 쓴다. 계좌 동결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옆에 와서 야 이거 뭐 한 10만 원만 주면 줄게 뭐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병원장 들어갔다, 국회의원 들어갔다, 국정원 들어갔다, 또 뭐야 누구 정치인이 들어갔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디 회사 회장이 들어갔다 한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본인 귀까지 들어온다면 본인이 VVIP예요. VVIP, VVIP 이 정도 돼야 돼. 친인척도 가까운 친인척, 사위나 아들이나 딸, 회장에 그러지 않은데 잠시 귀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다 개구라, 위험해. 이런 종목일 수도 있고 위험하다. 여러분이 정보를 가려서 들어야 돼.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정보를 안 듣고 제가 그냥 찾아서 이렇게 봐서 그냥 떠도는 거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하죠. 저는 뭐 누가 야 저거 내일 뭐 야 지금 10,000원인데
한 달에 5만 원 간대. 이런 전화 받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공평하게 하십시오. DI 동일, 자, DI 동일, 어쨌든 삼가 좀 조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빠지시면은 어, 만 삼천 원, 만 사천 원대 흔들면 잘하면 그때 뭐 털던가. 아침에 잠깐 열어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한가 가다가. 그럼 근데 열었다 다시 하한가 가서 계좌 동결은 엄청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모센스. 와, 저도 이거 저번에 한 10% 먹고 나왔는데요. 한 8, 9천 원대. 야, 9천 원대에서 막 상승해서 요때 있죠? 요때 좀 수산하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종가를 앞두고 매수가 쭉 들어와서 상한가를 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돈을 버신 분은 있고 아모센스를 뭐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도 계속 그랬는데 뭐가 나오나 봐요. 어쨌든 특별한 기사 없이 그죠? 여기서 자 1차 상승을 여기서 하고요. 2차 상승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죠? 자, 아모센스 그리고 이거 분봉으로 보시잖아요. 분봉으로 요걸로 해서 한번 분봉으로 보시면 3분봉으로 보죠. 3분봉으로 보면 요거 보십시오. 요때 다 올린 거예요, 요때. 끝나기 6분 전. 요것도 3분 꼬리 달고 잠깐 풀어졌다, 다시 닫았죠. 어쨌든 내일은 뭐 열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갭을 그냥 그냥 끌어올려 버렸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눈치 싸움이야. 눈치 싸움. 이 3분 보면 요때 계속 눈치 싸움이었거든. 이상하게 갈까 말까 하는 거야. 그래서 도지 하나 만들고, 빵, 빵, 빵. 그죠? 얘네가 분봉을 만들어도 자 분봉도 보시면 봉이 얘보다 얘가 길고 얘가 더 길고 얘가 제일 길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갔다가 이렇게 쭉 빠질 확률이 높아요. 윗꼬리다 확률이. 그래서 이렇게 뭔가 힘은 이렇게 기울기를 세우면서 봉의 길이를 키우면서 기본이야.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 힘의 그래. 주식의 힘이라는 게 차트들 기본적인 그 힘의 그런 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아머센스는 이거 저도 뭐 재료를 그때 들었는데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좀 샀다가 막 근데 이 무선 차폐기 전장 모듈 그죠? 그렇죠. 예. SOFC 연료전지 업체. 그죠? 이게 뭐죠? 실리콘 기판. 그리고 유리 기판 다음에 이제 실리콘 기판이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이 맨 처음에 유리 기판을 넣을까 했는데 실리콘 기판으로 가는 이유가 충격이 강하죠. 열에도 강하고.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얘가 이걸로다가 뭐 어디 납품을 엄청 하나 보네. 그죠? 미국의 데이터 센터 있는 오라클이면 대박이고 뭐 그런 데다가 납품하나 봐요. 어쨌든 미국의 이 데이터 센터의 열나고 열 전도, 전기 전도율 때문에 이 실리콘 기판으로 간다고. 그래서 실리콘 기판 그 테마로다가 내가 이걸 산 것 같아. 맞아. 그 어디 크게 납품하나 봐. 내일 기사 뜨나 봐요. 자, 내일 뭐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내일 윗꼬리 달고 빠지니까. 어쨌든 오늘이든 뭐 며칠 이 실리콘 SOF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좋답니다. 예? 좋대요. 충격에도 강하고, 예? 열도, 발열이 문제야, 발열. 자꾸 많은 전기를 쓰다 보니까 이 기판에서 발열 나는데 그런 걸 잡을 수 있다. 예? 전도율도 좋다. 그죠? 예, 어제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갈까 말까 하다가 아무도 안 살 때 그냥 쳐올려 버리죠. 자,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오늘 코스피는 올랐지만 삼성전자 또 상승도 있고, 자, 코스닥은 조정이었죠.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웬만한 주들이 막 많이 빠지죠. 세력주들이. 자, 그럴 때 이렇게 아머센스처럼 갑자기 그냥 8%, 9%대에서 그냥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다. 요런 매매들이 요즘에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안 달라붙을 때 한 10%나 뭐 9%대 있다가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개미들 못 달라붙게. 그죠? 저도 못 달라붙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매매법이에요. 네? 저기에는 단타들도 못 붙어요. 새로운 매매법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뭐 미국의 일라이일장가 뭐 그 엄청 큰 제약회사 있죠. 네, 거기에 이제 미국 그 공장을 샀죠.
미국에서 이제 SCO 뭐 이런 뭐 CDMO죠. CDMO 잠깐 헷갈렸네. CDMO 같은 거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이죠. 그래서 갈자리에서 갔습니다. 멋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좋네. 요번 달에 이제 좀 더 올릴 것 같아요. 좀 더 올리고 한 여기 정도에서 팔면 되겠네요. 다음 달에 많이 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좀 많이 갈 자리에요. 셀트리온도 이제 기지개를 펴고 주가가 또 뻥뻥 날리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다음 달에 더 많이 간다. 자,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자, 노을이 지고 있어요. 노을이 차트가 좋습니다. 자, 여기 갭을 만들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 갭을 메울지 안 올릴지 요 갭 때문에 참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노을이 지금 차트를 5일선 밑으로 안 빼기 때문에 5일선을 안 깬다는 거는 급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급등할 수도. 근데 이제 5일선 밑으로 깨지면은 여기를 메운다는 얘기죠. 그죠? 어쨌든 지금 현재 요 가격대는 지금 지지선이 된 거예요. 지지선. 그죠? 여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데 이 갭을 메울 수도 있고 안 메울 수도 있다. 네, 노을이 다음 달에 뭐 AI 의료 AI 관련돼서 미국에서 뭐 큰 계약이 있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들 다 나오죠.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뭐죠? 뭐 미리 벌크업을 하는 거예요. 미리 상승을 좀 일정 부분 하는 겁니다. 자, 이 벌크업을 하는 거예요. 주식이 10월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계속 빼다가 10월에 이렇게 올리는 계좌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대로 된 주식이면 9월이나 8월부터 이렇게 벌크업을 해서 계단식 상승을 하다가 으아차 하고 이렇게 쭉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지. 그죠? 예, 노을은 그러한 패턴을 가려고 해요. 예, 노을도 저점에 들어갔으면 10월에 좀 제대로 가겠죠. 노을이 AI, 음성이 아니라 의료 AI의 기술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죠. 월봉도. 예, 그렇습니다. 5일선이 많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여기까지. 그죠? 자, 보시면은 뭐 다음 달에 뭐 이렇게 여기까지 찍었다가 뭐 다시 재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꼭 10월에 다시 이렇게 유턴을 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10월에는 그냥 요렇게 떨어진 상태로 끝나고 또 11월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자, 노을이었습니다. 노을도 큰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요거 한번 좀 크게 봐보죠. 월봉을 좀 크게 봐보면 좀 추세가 보이거든요. 어떨까 보면은, 음, 그죠? 우선은 요거 목표네요. 요걸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과연 그 이상을 가는지, 그죠? 어쨌든 이렇게 쭉 올리든 뭐 해서 여기서 한두 달 쉬다가 그 이상을 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을 못 가면. 요게 되게 중요하네. 월봉상. 최고가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에는 여기까지,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뭐 다다음 달까지 여기까지 가겠죠. 노을입니다. 자, TP라는 회사가 있어요. 또 제가 옛날에 어디서 좋게 봐갖고 관심 종목으로 해놨는데 이제 계속 움직이네요. 그죠? TP, 뭐 의류, 뭐 쌀가루, 침구류 제조, 임대, 베트남 인도 생산. 그래서 뭐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네요. 여러 가지 하는데 TP의 차트가 좋아요. 좋습니다. 그죠? 뭐, 다 벗겨놨네. 이렇게 올려서. 그죠? 근데 조금 짧긴 해요. 이 급등했던 시기와 좀 짧긴 합니다. 그죠? 주봉도 어거지로 뭐 급한 종목가 나오나 봐요. 급한 재료가 나오나 봅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꺾였으면은 여기까지 찍을 수도 있죠. 최소한. 뭐 여기나 뭐 여기든 여기까지 찍을 수 있는데 좀 급하게 올리네. 물론 이럴 때 밀릴 수도 있어요. 예. 5일선이 꺾여 있는 걸 급하게 올리기 부족하면 그렇게 여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까지라도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언젠가 반등이 나오겠죠. 다 이번 달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뭐 다음 달에든 주봉상 반등이 나오면 또 시원하게 갈 자리예요. 제 L자형 파동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런 저점에 잘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 좀 크게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있으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선두 하나 위에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가격대, 요 가격대를 봐야 돼. 요런 거 한번 크게 봐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크게 한번 봐보면, 오, 많이 뺐네, 이거. 많이 해먹고, 많이 뺐어요. 이때 상승을 하면서 엄청 해먹었죠. 그죠? 엄청 해먹었습니다. 300원대, 400원대부터 7,630원까지.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뭐, 무슨 회사였겠네. 어, 저는 뭐 저점은 여기 지지를 하고요. 요거 뚫은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요기울기죠. 요기울기를 뚫은 다음에 패턴을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리면은 이게 수렴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렴했다 다시 빠질 수도 있는 위치예요. 바닥을 거의 다지, 이거 갖고 바닥을 다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빠질 확률이 높죠, 다시. 그렇습니다. 좀 수렴 기간, 그러니까 이 바닥 다지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불안하다. 최대 올리면은 다음 달이나 몇 달이 안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빠진다. 이런 게 딱 나오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뭐 아까 그 뭐죠? DI 동일처럼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뺐다가 뭐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차트는 좀 힘들어요. 벌써 가격대가 300, 400원에서 7,300원. 자, 그 다음에 또 뭐 한 돈 1,000원까지 뺐다가 또 다시 뭐 만 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주식은 없어요. 월봉상. 네, 그렇습니다. 네, 요 TV는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이 보인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무섭게 지금 뭐 별거 뭐 HBM인가 뭐 양산하고 난리죠, 난립니다. 이런 차트들 요즘에 이런 흐름들 많이 보죠. 5일선만 안 깨면 계속 갑니다. 5일선 살짝 깼다가 또 다시 올리고 이럽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기울기를 세울 때까지 계속 갑니다. 자, 벌써 8만 5천 원까지 왔죠. 5만 원대에서. 자,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보인다? 월봉 보시면 단기적으로 우선은 여기서 한번 조금 쉬울 수도 있다. 이번 달은 여기까지. 자, 9만 천 원, 9만 원 정도. 자, 9만 원 뚫으면은 좀 쉰다. 쉬었다가 한 달 쉴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다. 한 달 쉬는 게 좋다. 쉬었다가 5일선 찍고 다시 갈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뚫는다. 그래서 10만 원은 뚫는다. 자, 10만 원을 뚫었을 때 10만 원만 뚫고 밀릴 수도 있지만 10만 원을 뚫었을 때는 12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될 거는 12만 원 이상이다. 뭐 잘 가면 15만 원도 갈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제2의 정성기를 맞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에, 우선은 이 힘으로 그리고 지금 지수가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넘겨서 그 10만 원 위에서 분할 매도를 하라. 10만 원 넘으면 분할 매도를 해라. 예, 그렇게 해서 기간을 놔두고 10만 원에 뭐 좀 더 10만 원 몇천 원을 던지고 나중에 12만 원 좀 넘으면 던지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끝까지 가져간다든가 뭐 어쨌든 매도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주식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CJ, CGV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또 뭐 유튜버 다큐멘터리도 좀 자주 봐요. 그분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식, 또그 부동산 대한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많이 보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영화에 대한 이런 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영화 할인권부터 이 사업을 키우려고 그러죠. 그 영화관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날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가서 뭐 사진 찍고 그랬죠. 이재명 그 대통령 내외가 그러면서 뭐 찍으면서 이제 영화 산업을 뭐 정책적으로 키우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월요일 날 좀 급등을 한다 막 그래서 흥분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 게시판에 하도 답답해서 얘기를 했지만 윗골이라는 이런 뭐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자, 내가 경제 방송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주식이나 부동산을 잘 알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 매매 타점이나 이런 것들, 매매 타점, 추세,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가 없다.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호재가 뭐 밤에 발생했으니까 내일 반영돼서 올라가겠지. 올라갈 때도 있고 안 올라갈 때도 있다. 호재라는 거는 무궁무진하고 극역마다 주가가 다 올라간다면 주식은 다 안드로메다, 달나라까지 올라가 있어야 된다. 결국 올라가는 재료 그런 거는 타이밍과 회사 또 매집, 세력의 매집 그리고 또 그 대표이사의 그러니까 사장의 생각 이런 거부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불려서 올라가는 거라는 걸 꼭 이해해야 돼요. 호재로만 가는 주식이면 아까도 말하지만 호재에 올라가면 막말로 호재 계속 써내면 기사 쓰고 그러면 뭐 주식이 뭐 1,000원짜리가 뭐 10만 원, 뭐 50만 원 매년 올라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그러니까 경제를 많이 하는 것과 주식의 이런 매수 타점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 아는 거와는 전혀 달라요. 부동산 역시도 그렇겠지만 자, 왜 이게 윗꼬리를 다냐면, 자, 주봉이 있었어요, 주봉. 자, 여러분들이 이 주봉의 이 120주선이 떨어지는 각도가 기본이야, 기본. 자, 여러분이 이 각도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여기로 올라탄다면, 어떻게 가다가 이제 올라타겠죠? 그럼 여기서 왜 급등을 왜 시켜? 급등을 왜 시킬까? 주봉상. 121선까지 다 뚫은 다음에. 자, 이게 대표적인 이게 역배열 상태였는데, 이때 이제 이 기울기를 그래야지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시켜지면 이렇게 돌아선다고 이렇게 길게 돌아서겠지. 이 기울기에서는 올릴 수가 없어. 우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서 최소한 뭐 이런 식으로 되던가, 어? 여기서 돌아선 다음에 또 시간, 이렇게 여기 올랐다가 또 빠지는 이유가 뭐야, 올렸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오지만 쫓아오질 못해. 120주선은. 120주 후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대가리 든다고. 그래서 그걸 타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올리는 거야. 기본적인, 그게 기본이야. 주봉 어떻게 이런 각도를 말이야 타고 올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거는 차트를 한 1년만 본 사람이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사람들이 급등하겠네요. 아, 못 샀네요. 막 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와, 이게 한 2,000명, 1,500명이 보는데 어떻게 내일 윗골이다는 차트 나온 긴 봉이 나올 거다는 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썼어. 오랜만에. 나 글을 안 쓰거든. 방송 중에. 생방송 봐도. 응?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 이것도 지금 뭐야. 요거 이제 찍고 이렇게 올렸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뭐야. 주봉을 저걸 뚫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역시도 이렇게 떨어지던 거, 이렇게 떨어지던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었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횡보시키는 이유가 우선은 20일, 5일선과 21선의 기울기를 꺾으려는 거야. 기울기가 잘 완만하잖아. 이제 올릴 거 아니야. 올렸다가 또 맞대로 맞으면서 얘를 그 다음에 꺾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타고 올리다가 이제 얘는 지금 이렇게 꼬꾸라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얘 때는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뚫으면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려줘야지만 돼.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뭐야 골든 크로스들이 나오면서 돌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 주식은 이 120주선이 꺾였기 때문에 한번 급등을 많이 해줘야 돼. 월봉상 이게 꺾여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디를 이렇게 만약에 찍는다. 이렇게 계산식으로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여기 이후에 이 가격대에서 좀, 뭐랄까, 좀 처음엔 많이 빠질 저항 구간이 크지. 이게 왜냐면 얘도 떨어지는 게 대가리 꺾어서 120 월선 이렇게 빠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돌리려면 또 이제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쳐올리면서 막 쭉쭉쭉 올려줘야지만 얘가 이제 대가리를 이렇게 가다가 꺾는다고. 그래서 이런 이 급등하던 주식이 뭐 2년이나 이렇게 막 횡보하는 이유들이 다 이런 구간들을 만들려는 거야. 이런 거. 지금 이거는 얘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이야 기본. 월봉상도 보시면은 자 이격이 이렇게 크잖아 얘네들이. 이거는 뭐냐면은 엄청 가격을 빼온 거야. 그죠? 대려 이 가격을 뭐 뺀 지가 오래됐다면 얘네가 붙어 있는다고 이런 식으로. 어?
그렇잖아. 엄청 빠진 거야, 이거. 이거 길게 봐볼까? 이거 장난 아니야. 이 주식을 어떻게 바로 돌려? 자, 월봉을 봅시다. 월봉을 보시면 아시죠? 이 주식은 바로 못 돌려, 이거. 바로 못 돌리지. 86,000원에서 4,200원까지 빠진 주식. 그것도 어떻게 빠졌어? 거의 이렇게 빠졌잖아. 이렇게. 이제 횡보를 요걸 했기 때문에 수렴 과정으로 뭐 요 정도 올릴 수 있겠네. 뭐요 정도 올리던가 뭐 잘 올리면 여기까지도 올릴 수는 있어. 근데 올리면 바로 빠져. 이거.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 옆으로 밀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올라간 과정이랑 여기까지가 다 뭐야, 이게? 결국 수렴이야, 수렴. 옆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여기서 급등을 한번 했다가 때려맞고 빠진 것 같지만, 이 구간, 어차피 이 구간은 수렴 구간이야, 수렴 구간.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이건 말도 안 돼. 왜? 여기서 엄청나게 빠져서 미끄러워서 이게 뭐, 1, 2년이 빠진 게 아닌데, 여기서 요만큼 받고, 가자. 이거는 애들 만화 영화 옛날에 또리 장군 뭐 맥한더 부이 그런 만화 같은 그 얘기야. 허황된 얘기라고 주식이. 어? 이 주식은 올리려면 바닥을 박박 끼고 그나마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구간들밖에 나올 수 없어. 좀 기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은 뭐 호재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찍고 다시 빠지고 또 가다가 또 이렇게 좀 올렸다 또 빠지고 이러다가 이제 쌓올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걸려야 돼? 지금 현재 약간 1년 정도야. 최소한 3년에서 이 정도 3년 이상은 바닥을 뭐 이런 식으로 다지든 어떻게 다져야 돼. 이 빠진 길이와 옆으로 만약에 기는 길이가 원래는 주식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 올라갔지? 떨어지지? 이게 거의 비슷하게 원래 빠지는 게 기본이야. 근데 심하게 조정을 좀 더 이런 식으로 밀지, 다리가 늘어지듯이 이건 조정이 심했다는 거야. 이런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올리는 이 기울기는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떨어질 때와 봐봐. 이때 보시면 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비슷하죠, 길이가. 물론 이건 좀 더 조정이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더 심하게 난 거야. 문제가 생겨서 유증을 하든 뭘 했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뺐어.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 거야?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죠? 우선 이걸 봐도 알죠? 이렇게 저점이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아야지. 이 저점이 내려왔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 올려도 물론 올릴 수는 있어. 올려도 어쨌든 이런 기울기를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 만약에 진짜 많이 뭔가 호재가 터진다면 이렇게 올릴 수도 있긴 있지.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빼서 이 저점을 만들어 놓고 바로 올린다는 이런 개념은 좀 확률이 엄청 낮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렴하면서 더 기어야 된다. 더 기어야 된다. 만약에 수렴짜리로 한다면은 이 생각해보면 이 길이만큼 또 옆으로 밀어야 돼. 최소한 이 길이의 반 이상은 밀어야 돼. 반. 그럼 지금 밀은 게 얼마야, 얼마? 요거 밀었잖아, 요거. 어? 물론 이것까지 쳐서 밀었다고 쳐도 아직도 더 가야 돼. 그죠? 이렇게 가든 이렇게 더 가든.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에 들어갈 때, 야, 이제 호재가 터진다. 죽어도. 왜? 수급이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물린 사람들이 있는데 올라오면 때리고 자.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또 여기서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이거야. 물렸던 애들이 본전 근처 오면 다 던져. 물렸던 애들. 그죠? 주식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CJ, CGV가 물론 그분 말도 맞는데 호재는 맞는데 주가를 얘가 걸어온 길이 이 차트인데 이 차트를 뭐 이렇게 올린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내가 그냥 그림 그리는 거야, 이거. 내 마음속에 그림. 그죠?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이런 적이 뭐, 0.01%? 근데 0.01%의 확률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올린다고 들어가는 건 좀 저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투자자가 아닌 것 같아. 그렇습니다. 딴 거 보죠. 자, 그래서 경제를 잘하고, 경제를 많이 알고, 공부를 잘하는 거와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는 다르다. 투자도 역시 그래요. 투자도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혼동해서, 저 사람 경제학 박사니까 투자나 주식도 잘할 거야. 주식은 우선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심리부터 우선은 체크를 해야죠. 이게 심리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죠? 심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자,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좀 상승을 했죠. 예. 요즘에 가면 이렇게 갑니다. 이 구간을 가다가 이렇게 세워요. 예, 이런 거 5일선 계속 깨지 않고 가죠. 이런 걸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계속 횡보하던 주식 아닙니까? 그죠?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상승해서 앞으로도 5일선 안 깨면 더 상승한다. 가끔가다 5일선 잠깐 깼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한국전력도 오늘 지금 뭐야 롯데관광개발이나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은 야망야망 이렇게 차트 만들면서 계속 올리거나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다 고유가 이런 거를 이제 저유가 시대가 온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전력도 이 구간에서 좀 상승을 많이 했죠. 18,000원에서 4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제 힘을 모으고 있고요. 월봉을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이제 여기 어디서 들어가면 좋겠죠. 여기나 여기. 그죠? 좀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자리죠. 이렇게 좀 빠졌다가 가면 더 좋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네, 너무 좀 떠들어갖고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인벤치리 랩도 보시면은 5일선을 계속 깨는 것 같으면서 계속 살리면서 가죠. 네, 인벤치리 랩은 이번에 아마 그 주가를 레벨업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임상들이 많이 돼갖고 이 장기 주사용, 제형을 바꾸는 거 이게 지금 가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얘보다 얘가 더 길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아마 이 최고가를 뚫고 빠지던가 그러겠죠. 예, 그래서 계속 쌓아 올리는 겁니다. 최고가 이거 뚫으면 다시 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다음 달도. 인벤트리 랩은 시총을 우선은 1조 정도에 맞추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2조까지 맞추고 그러려고 합니다. 원체 이 갖고 있는 모델 그거에 대한 로열티만 받아도 엄청나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열매가 있듯이 임상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인벤트리 랩이 임상하는 게 거의 뭐 다른 회사랑 해갖고 뭐 한 8, 9개인가 되죠. 예, 그래서 대단한 그런 시총으로 커질 확률이 높다. 또 다 기술 이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캠퍼스 N을 보시면요. 자, 캠퍼스 N도 이제 들기 시작했죠. 누르고 들고 하면서 중요합니다. 예, 이제 사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누를 수도 있지만 여기 보이고 여기 보여요. 예, 진짜 많이 가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단계를 놓으면서 에, 이때는 너무 고평가 영역이었고 이제는 가격도 싸고 요거밖에 안 되죠. 예, 얘는 뭐 OTT나 이런 거를 STO로 하려고 그러죠. 얘가 그걸로다가 뭐 한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캠퍼스 N이었습니다. 근데 쉽게 이렇게 가지 않고 계속 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가야죠. 그죠? 물론 이제 통과가 된다면 얘도 시원시원하게 갈 겁니다. 많이 빼놔서 캠퍼스 N입니다. 자, 링크 제니시스가 계속 조정을 주면서 5일선은 계속 이렇게 붙어서 가죠. 그죠? 얘도 이제 슈팅이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슈팅이. 그래서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네, 슈팅이 나올 거예요. 차트가 슈팅이 나오는데 계속 눈치 싸움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링크 제니시스 슈팅을 기다리자. 큐러셀 제가 이거 38,000원대부터 추천했었죠. 38,000원 또 추천했는데 벌써 43,20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선 신약이 나오기 전에 벌크업이라고 그랬죠. 자, 벌크업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29,000원대 자 보십시오.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28,000원, 29,000원, 31,000원, 32,000원 계속 추천했습니다. 여기 계속 추천했어요. 여기까지 추천했습니다. 자, 이제는 벌크업 과정이라서 한 45,000원 갔다가 조금 거리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약이 첨생법 관련돼서 지금 거의 9개월째 됐죠. 예, 1년을 채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이제 보험의 약가까지 올리는 거기 때문에 판매가 빠르다. 예, 그렇죠? 신약, 예, 카트티 관련 세포치료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자, 에클론 역시 카트티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애로가 많이 되면서 시총이 거의 5조대까지, 걔가 한 3, 4천, 3, 4천억부터 출발한 거죠. 자, ABL 바이오도 지금 계속 애로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가는 겁니다. 멋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울기를 세우겠죠. 자, 에클론 역시도 이제 뭔가 결과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에클론의 관리 종목은 연간
30억 매출이 안 되면서 나온 거죠. 자, 이번 달에 요거 맞고 떨어졌는데 다음 달에는 또 찍고 올리겠죠. 에클론은 다음 달부터 더 많이 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기술력 있고 물론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식들은 언제 한번 달리면 무섭게 달립니다. 저기 뭐야 인벤트지랩도 그렇고 에클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그런 맛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진 오늘 이제 원전 관련돼서 주가들이 주식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자, 제가 우진을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얘도 이제 보면 이렇게 바짝 세웠죠. 이게 이제 거진 이런 약간씩 올라가는 우상향이었죠. 이제 월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실게. 자, 얘가 이달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요때 이제 요때 관통을 하고 요때도 급등을 못 하고 요때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죠, 오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5일선과의 이격이 생기죠. 이렇게 5일선이 올라가니까. 자, 이랬을 때 한 달은 쉰 거예요. 거의 도지죠. 위아래로 흔들면서 쉰 겁니다. 이렇게 도지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 달에 갈 수도 있었지만 재료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흔들면서 또 도지를 만든 겁니다. 그죠? 이때도 갈 수 있었어요. 자, 근데 드디어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5일선을 거의 찍고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달 여기까지도 한번 열어놔야 돼요. 자,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월봉상 이런 주식이 많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있다가 어쨌든 이렇게 5일선을 찍고 이렇게 쭉 올리면은 얘가 이제 기울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격이 있죠. 얘가 여기서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이제 여기 올라와 있겠죠. 거의 여기쯤 올라와 있을 텐데. 이 이격을 메우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심하면은 재료가 없으면 이렇게 눌러버려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뭐 여기를 찍고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찍고 이렇게 가는 수가 있는데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민다는 거예요. 월봉상. 그래서 거의 삼각형을 채우는 거죠. 5일선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여기서 끝났는데 주가는 안 빼뜨리고 계속 흔드는 거죠. 위아래로 길게. 또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그죠? 그래서 뭐 빠른 거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 달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달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달에 안 가면 또 그 다음 달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료가 빨리 나올수록 바로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 아니면 뭐 석 달 이후에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굉장히 지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월봉상 이렇게 나오면 일봉은 엄청 지루하게 횡보나 이런 거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 급등했다가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거죠. 횡보. 그죠? 네, 그래서 거의 90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이 계속 상승할 것 같다 싶으면은 월봉상 5일선과 저렇게 닿아서 가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두세 달은 이렇게 계속 그냥 안 팔고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크게 먹습니다. 네, 우진 얘기하면서 기법에 대한 얘기 조금 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는 개별주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월봉 차트나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좀 상승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또 흐지부지 될 수 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